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공동투자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1조 원 먹튀를 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빠른 결단을 못 내린 탓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완전히 끊을 수 없었으며 공동마케팅 체제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합의 내용에 따라 제3국이 KF-21 전투기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다만 이는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1에 국한되며 블록2 개발이 한창 시작되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KF-21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군사정보 언론 인포나우만에서는 부품을 구하기도 매우 힘들어지고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2배 이상 값비싼 유지비를 가진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사실상 유럽의 실패자이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전투기로 미국산 F-35 전투기 성능 검토와 함께 한국형 KF-21 보라매가 현재 독일 공군이 필요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동일한 성능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가진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은 이미 명품 무기라는 소문이 났으나 아직 한국 공군의 저력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가 차차 수출됨에 따라 한국산 전투기에 방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실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지켜보는 국가가 많은 만큼 향후 KF-21 전투기의 미래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NN 기자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육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대해 경험해보고 KF-21 전투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에 대해 감탄하며 디지털의 경이로움이 다른 전투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공동개발에 선뜻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하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관해 신중해야만 한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분담금 미지급 사태를 확인했고 인도네시아가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땐 현찰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주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산 무기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가성비 좋은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기에 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러시아 무기들까지 부품 수급이 차단되며 무기 도입은 물론 가동률 문제도 터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항공방산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는 가동률과 가성비입니다. KF-21 전투기가 기존 미국산 전투기들에 비해 A사 레이더 등의 핵심 기술 성능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F-35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거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문제점이 다른 기종에도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안으로 KF-21 전투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성능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를 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는 F-35 전투기에 비해 인면하중이 적은 편입니다. 비행기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 인면하중이 많아질수록 이착륙할 때 고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면하중이 적다면 이착륙할 때 천천히 움직여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속 속도도 느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공 시간이 길어지고 상승한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보다 더욱 유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F-35 전투기 공백을 메울 유력한 기체로 KF-21 전투기가 돌풍을 일으킨 것이 이해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핵심 고객 국가들이 모인 중동은 물론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국가는 바로 UAE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UAE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UAE에서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외신이 의아해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UAE는 과거 중국산 전투기 도입 이후 중국산 전투기에 못 믿을 만한 성능을 경험하고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 매체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4월 UAE 협동작전사령관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0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9년 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했던 UAE는 미국 측에 F-35 전투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UAE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우려해 F-35 전투기 판매가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UAE는 모든 중국산 장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F-35 전투기 도입은 불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UAE는 과거부터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저변에 깔린 상태였으며 KF-21 프로젝트는 F-35 전투기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 역시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UAE의 행보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과 미국이 만난 극비 회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UAE와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겁니다. 미국은 아직 UAE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F-35 전투기 수출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KF-21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만큼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겨우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부국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이용할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고 있는데요. UAE의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투기가 정말 저렴했지만 성능면에서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종이 비행기라고 느꼈고, 결국 중국과 향후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UAE가 관심을 가지자 기대에 부풀었고, 최근 한국과 미국의 회담 내용이 밝혀지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원했던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산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미국 국방부의 국방안보 협력국 국장이 방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및 카이와의 비밀회담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알려지자 오히려 중국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오며 난리가 났습니다.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미국 회담이 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우선 FA-50 경전투기는 추 미국이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현재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통을 더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지역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대상국이 중동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UAE는 한국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밝혀지자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대납 및 KF-21 프로젝트를 쭉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인 스웨덴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협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술 공유와 재정적인 부담이 모두 가능한 국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대국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었고 첨단 잠수함 생산 능력까지 지닌 곳이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했던 국가인 만큼 기술적 기반이 탄탄하며 오랜 기간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던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기도 한 스웨덴은 특히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을 주력으로 방산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가성비도 좋지만 다목적성과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와 그리펜의 경쟁체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스웨덴과 협력하게 된다면 현재 명성을 떨치는 그리펜과 떠오르는 태양인 KF-21 전투기의 기술력 합쳐져 세계의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유럽의 2개 그룹은 GCA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FCAS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스웨덴의 참여를 간절히 원할 만큼 스웨덴의 기술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심이 없다며 유럽 국가를 뿌리쳤지만 결국 스웨덴의 선택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프랑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는데요.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정찰사업본부장은 20년이 넘는 기간 한국 방위산업과 협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향후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의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실제로 오랜 기간 긴밀히 협업해왔는데 최근 한국 KF-21 전투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스웨덴은 한국과의 협력이 실효성 높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스웨덴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에 확실한 것은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한국의 군사 방산에 대해 스웨덴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군사 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의 사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서유럽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신뢰성과 기술력이 없는 국가가 아닌 전투기 기반을 닦아온 스웨덴이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는 2040년에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기반으로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탄탄한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공동개발을 진행할 때 더욱 계약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고 독소조항을 넣어 이번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로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스텔스 모듈에 대한 6월 16일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전문기관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뜻밖의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세계 각종 외신들이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과 PD 소재 기반의 스텔스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되며 기존 스텔스 필름 대비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지만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항공기 같은 공중기체에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록히드 마틴조차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기에 접목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스텔스 모듈을 PD 소재와 결합해 새로운 스텔스 신소재를 탄생시키며
KF-21 전투기 동체 인공구조 기반의 레이더 전파 흡수체 테스트를 이용하여 RCS 감소를 테스트한 후 더욱 적은 양의 폴리이미드로 레이더 흡수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고성능 폴리이미드의 스텔스 필름 단점들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소재를 통해 적전투기의 레이더 흡수 대역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성능적 장점은 물론 스텔스 모듈 신소재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폴리이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텔스 분야에서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성공해내자 전세계 군사무기 외신 언론들은 KF-21 전투기에 관한 스텔스 모듈 성능의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 내용을 거침없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를 비롯한 군사무기 전문기관인 사이언스 유러피안 싱크탱크 등 세계 각국의 유명 군사 전문기관과 매체를 통해 KF-21 전투기 스텔스 모듈에 관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기체 형상을 한 번 더 주목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로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텔스 모듈 등 관련 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중국산 J-20을 빠르게 따돌리고 가장 높은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밀유도 폭탄을 통합한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용한다 해도 한 발 앞선 기체의 기동성으로 인해 대규모 작전 상황에도 무리가 없는 분명한 한국형 다목적 전술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자 일본 요미우리와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미국 군사 언론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한국이 현존하는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최상급의 스텔스 모듈로 평가되는 최초의 폴리이미드 기반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까지 완벽히 개발해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스텔 모듈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음속 스텔스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자 요미우리와 환구시보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언론은 한국인들이 KF-21 전투기 실전 전투기 성능까지 완벽히 성공해냈다며 항전 장비를 장착하여 스크리밍 기동과 코브라 기동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코브라 기동 및 급선의 고기동 비행 능력, 최첨단 장치 무장은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 전투기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산 로우급 전투기는 보람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뿐 아니라 일본의 F2 전투기까지 초격차 수준으로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착수해 5년 만에 이뤄낸 기적같은 성과로 우리 한국을 단번에 세계 3위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항공기 제조 선진국으로 등극시켰습니다. 항공산업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줄을 잇게 되면서 과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기적과 같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2022년까지 군사 항공의 독점적 제조국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이지만 F-15와 같은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장비를 확보해냈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따진다면 8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 전투기가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확인한 바로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80%에 달하게 되면서 수많은 부품이 한국산으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전투기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제작기간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형 스텔스가 적용될 KF-21 블록2가 출시된다면 동북아 국가 어디서든 대한민국의 위치를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KF-21 가격 경쟁력은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기인 F-35 전투기를 빠르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 생산 체제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현재 반도체 영역만큼이나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2010년 들어 최초의 스텔스기인 J-20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략화에 매진했으며 J-20뿐 아니라 FC-31 전투기까지 세계에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5세대급 기종 2가지를 개발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전투기와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FC-31 똥화주를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은 이를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는 제대로 된 위력을 적국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